안녕하세요, 스테이툰입니다. 먼저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즈는 승격 이후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은메차, 슈타흐, 구드문드손, 페리, 그리고 그리운 얼굴, 롱스테프까지 대부분이 신규 영입생이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영입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미 발은 충분히 맞춰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캐슬은 다소 파격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리버풀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고든의 결장으로 인해 제대로 된 골잡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시즌 첼시전을 비롯해서 3-4-3은 사용한 적 있지만 투톱을 사용한 3-5-2는 거의 처음 쓰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노팅엄에서 투톱을 꽤 해봤던 엘랑가가 머피 대신 나왔으면 어땠을까 했지만 일단 그건 뒷부분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부상이 의심됐었던 토날리랑 셰어가 다행히 모두 출전했습니다. 뉴캐슬은 기본적으로 라인업에서 봤듯이 3-5-2 대형으로 플레이했지만 계속 대형을 전환했습니다. 특히 원래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4-3-3 대형으로 자주 변형했는데요. 투톱의 오른쪽에 있던 머피가 사이드로 벌리고 왼쪽에는 리브라멘토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장면을 보겠습니다. 머피가 오른쪽으로 넓게 공을 잡고 벌립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높게 전진한 리브라멘토와 미드진이 침투해서 박스 안 숫자를 늘립니다. 그 후 머피가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식으로 공격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명확한 골잡이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을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4-3-3의 대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리브라멘토의 전진이 필요했고 뉴캐슬은 늘 하던 대로 공격 시에 왼쪽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했을 때 리브라멘토의 커버 범위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종종 램지가 왼쪽에 대신 침투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는 덴번이 오버래핑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리브라멘토의 위치가 높아지고 그쪽으로 주된 공격 작업이 이루어지면 왼쪽 센터백인 덴번의 위치가 높아지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덴번의 느린 발을 생각했을 때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뒤따르는 플레이였습니다. 수비 시에도 뉴캐슬은 크게 두 가지 대형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5-3-2의 대형으로 수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머피가 한 칸 내려가서 기존에 자주 하던 5-4-1의 대형으로 수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머피가 아래쪽에서 공을 잡고 오히려 미드진이 앞쪽으로 침투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공수 전반에서 뉴캐슬이 다양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머피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라인업 얘기할 때 엘랑가의 투톱 기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이런 수비적인 역할까지 고려해서 머피를 기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뉴캐슬은 이런 식으로 리즈의 공격을 잘 막아냈지만 위험한 순간도 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리즈가 가져온 전략이 뉴캐슬과 완전 상성이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리즈는 빠르고 다이렉트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토와 제임스가 있었습니다. 용토와 제임스는 리즈의 양쪽 윙을 맡은 선수들로 둘 다 빠른 발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뉴캐슬의 양쪽 센터백은 발이 느린 셰어와 덴번이었죠. 리즈가 뉴캐슬의 3백을 예상하고 가져온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완벽하게 카운터 펀치를 맞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뜩이나 오늘 덴번의 플레이가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발 빠른 윙어들을 막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리즈는 공격 진영에서 공을 오래 끌지 않았고 마무리 작업도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주로 왼쪽에 용토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슈팅을 하거나 오른쪽에 제임스가 빠른 크로스를 올리는 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리즈는 강한 전방 압박까지 시도했는데요.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덴버는 물론이고 원래 빌드업이 특기인 셰어까지 허술한 후방 빌드업 능력을 보여주면서 리즈의 압박에 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리즈에게 공을 뺏겨 위험한 장면도 몇 번 나왔었죠. 하지만 이렇게 리즈가 제대로 된 전략을 들고 왔음에도 천만다행으로 득점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리즈의 마무리가 아쉬웠기 때문인데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때리는 용토의 슈팅은 대부분 막히거나 빗나갔고 중앙에 있는 은메차는 좋은 기회들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은 뉴캐슬의 롱볼로 시작됐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PSG가 보여준 방법인데요. 하프라인 시작과 함께 상대 진영으로 공을 깊게 차서 아웃시키고 거기서부터 경기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시도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뉴캐슬은 부상이 의심되는 램지를 내보내고 마일리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대신 브루누를 왼쪽으로 보내고 마일리를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왼쪽을 주로 이용하던 전반전과는 달리 오른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트리피어를 전진 배치하고 셰어도 더 넓은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트리피어의 한계가 바로 드러났습니다. 트리피어의 유일한 장점이었던 킥도 형편없었고 기동력도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뉴캐슬의 공격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60분쯤 리즈가 먼저 교체를 했습니다. 양쪽 윙을 모두 바꿔주는 교체였는데요. 용토를 해리슨으로 제임스를 에런슨으로 바꿨습니다. 전반전에 양쪽 윙이 주된 공격 루트였기 때문에 기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교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뉴캐슬도 교체를 했습니다. 원래 교체를 늦게 하기로 알려진 에디하우 치고는 빠른 교체였습니다. 머피를 엘랑가로 트리피어를 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홀을 왼쪽으로 리브라멘토를 오른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트리피어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활동량이 많았던 머피의 기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드디어 엘랑가의 투톱 능력을 확인하나 싶었지만 채 10분도 되지 않아서 이번엔 보트만이 부상 의심으로 아웃됩니다. 그리고 반스를 투입하며 뉴캐슬은 이때부터 완전히 4-3-3 대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별다른 진전이 없던 리즈도 역시 비슷한 시간의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전반전에 활약이 미비했던 은메차를 빼고 또 다른 신규 영입생인 르윈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리즈는 선수비 후역습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뉴캐슬은 주 포메이션인 4-3-3으로 전환한 뒤 점유율을 늘리고 지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속 있는 기회는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겉핥기만 하는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교체로 투입된 반스와 엘랑가도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리즈는 달랐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선수비 후역습을 아주 잘 수행했습니다. 두 줄 수비를 통해 뉴캐슬의 공격을 저지하고 역습 기회가 왔을 때 실질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해리슨과 르윈이 있었습니다. 해리슨의 킥은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그걸 받는 르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고 결국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에디하우가 선보인 새로운 전술이 마냥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후반전의 4-3-3보다 전반전의 3-5-2가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전술을 계속 가져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번 경기 내에서 봤을 때는 전반전 경기력이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3-5-2를 사용한 건 궁극적으로 공격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시도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패라고 할 수도 있겠죠. 결국 무슨 전술을 쓰든 골잡이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반스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선수들의 컨디션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술라는 쓸데없는 신체 경합이 너무 많고 챔피언십에서 승격한 리즈한테도 통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임대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볼테마데 선수를 영입했지만 A매치 기간 후에 바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 볼테마데가 경기를 보러 왔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뉴캐슬을 본체만 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과연 경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아, 이래서 나를 영입한 거구나, 빨리 뛰고 싶다 일까요? 아니면 아, 이거 잘못 온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일까요? 저는 일단 볼테마데 여권을 숨겨놓으라고 뉴캐슬 측에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리즈로 이적한 롱스태프가 이번 경기에서 참 잘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라셀스와 포옹도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여러모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수인데 거기서 행복하게 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